안녕하세요. 영끌족들이 무려 226만 명이랍니다. 394조의 빚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진 빚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2020년 이번에 집을 안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영끌족들. 그들을 누가 그렇게 절망으로, 그렇게 궁지로 내몰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과 문재인 정부와 또 기득권들, 건설업계 시행사들, 부동산 관련한 사기를 치는 세력들, 그 모두가 영끌족들을 저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더욱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자신들은 다주택자로 있으면서 집을 팔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믿기겠습니까? 자기들은 특이하고 자기들은 시세 차익 보고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했으면서 국민들에게 집을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죠. 나중에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집값을 조장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던 거죠. 이랬건 저랬건 너무 많은 영끌족들이 탄생했고요. 영끌 푸어가 2012년, 14년 하우스포 때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죠. 2배 이상 늘었답니다. 그냥 영끌한 사람들이 그냥 5억을 그냥 빚냈죠. 소홀하게. 그들이 이제 진 빚이 점점 더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에 5억 대출받아서 용산구에 아파트를 샀답니다. 그나마 2020년에 사서 좀 나을 수도 있죠. 최근 용산 아파트는 반지세 놓고 자신은 서초구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갔답니다. 용산구 아파트는 보증금 7억에 월세 30만원. 그리고 자신은 서초구 아파트에 보증금 2억에 매달 185만원 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보증금 차액 5억은 모두 대출 상환에 이용했답니다. 자가 거주를 버리고 월세를 선택한 건 이자 부담이 컸기 때문이랍니다. 이사하기 전까지는 대출 원리금 230만원 내면서 실수령에게 한 60% 정도를 냈답니다. 근데 월세로 이사가면서 매달 나가는 금액이 155만원으로 75만원이나 줄었답니다.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결정을 미리 낸 거랍니다. 이렇게라도 결정한 사람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죠. 더 문제는 뭡니까?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계속 전전긍긍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인 거죠. 충격이죠, 충격. 2020년, 2021년 이 시기 때 주택담보대출을 새로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금액이 많이 컸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불안에 패닉반응, 공황 구매를 했다는 거죠. 패닉이다. 충격이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닐 때 결정했던 이들이 대거 궁지로 몰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집을 사면 안 된다, 폐가 망신한다, 어쩐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 전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양치기 소년이지, 양치기 소년. 역대가 온다라고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처음엔 늑대가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대비도 하고 몽댕이 돌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너무 자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만성이 생겨서 이제 제가 얘기해도 안 믿는 거죠. 에이, 오든지 말든지. 문재인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만큼은 잡겠다, 확실히 잡겠다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뒤통수를 맞고 또 맞고 하니까 나중에는 문재인 말만한 문재인 부동산 이러면 그냥 욕을 하는 거죠. 욕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로 대통령이 바뀌었더니 문재인 내려갔더니 집값이 알아서 내려가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질렀던 잘못이 너무 컸다라고 보는 거죠. 어쩔 수 없다란 말로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이제 충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 보유 차주 중에서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의 비율이 10월 말에 0.5%랍니다. 상승 전환했다고 하죠. 뭐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이제 뒤집어질지는 사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년 전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이가 내년 되면 상환액이 200만 원으로 증가한답니다. 충격이죠. 집값이 고점이었던 시기에 가장 늦게 막차를 탄 연끌족들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수십 년간 바닥에서 아마 악정고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너무 충격이고 너무 씁쓸하죠. 너무 나쁜 짓들을 했단 말이죠. 너무 나쁜 짓들을. 다시는 뭐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 거다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누가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 몰락을 시켰나. 너무 나쁘죠. 근데 그 나쁜 그 모습에 저는 이제 이전 정부의 잘못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난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폐악질을 저질렀던 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꽤 충격이다. 꽤 혼돈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혼동스럽고 얼마나 충격식일지 사실 두고 봐야 되죠. 아무도 안 믿는 게 좋겠다. 함부로 믿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뭐 뻔한 얘기를 왜 그렇게 계속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빚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투자는 본인 책임에서 한 거다. 문재인이 집값 올린 결과 청년들 허리가 휘게 됐다. 이러는 거죠. 아마 앞으로 5년 내내 지금의 정부가 끝날 때까지 문재인은 부동산 때문에 계속해서 소환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심했죠. 심해도 그렇게 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앞으로 부동산이 내리면 집값이 내리면 망한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예. 무리하게 도박한 이들의 최후가 아마 어떨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겁없이 집을 사들였던 대가 이제 치르겠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결혼 출산율도 떨어지고 뭐 청년들도 제대로 된 삶을 못 살 거다. 고통은 잠시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집값이 현실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연끌족들이 앞으로 많이 몰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